방송에서 제공하는 부동산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부동산 물건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헤드라인 뉴스입니다. 지난 21일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부동산 허위 거래 신고를 이용해 시세를 조종하는 소위 실거래가 띄우기 실제 사례들을 처음으로 적발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홍 부총리는 후속 조치는 물론 부동산 교란 행위에 대해 연중 상시 강력 단속해 나갈 방침이라고 말했습니다. 국토부는 지난 21일 올해 2분기 동안 건설사고 사망자가 발생한 시공 능력평가 상위 100대 건설사 및 관련 하도급사, 발주청, 지자체 명단을 공개했습니다. 건설 현장 내 사망사고가 가장 많이 발생한 건설사는 HDC 현대산업개발로 지난달 9일 발생한 광주 동구 건축물 붕괴 사고의 영향으로 총 9명이 사망했습니다. 지난 21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김상훈 국민의힘 의원이 한국부동산원으로부터 제출받은 거래 원인별 서울 아파트 거래 현황에 따르면 서울 아파트 전체 거래 건수 중 증여가 차지하는 비중은 현 정부 출범 첫 해인 2017년 4.5%에서 지난해 14.2%로 3배 이상 늘었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손에 잡히는 부동산 정보, 부동산 올인원의 민채아입니다. 정부가 부동산 시장 교란 행위에 단속을 벌인 결과 실거래가 띄우기 그리고 공인중개사 가족 간의 거래, 분양대행사 직원의 허위 부동산 매도 사례 등이 적발됐다고 합니다. 정부는 이들에 대해서 신속한 처벌과 함께 상시 단속을 약속했다고 하네요. 오늘 부동산 올인원과 함께 하시면서 맞춤 투자 계획까지 세워보시고요. 전화, 문자 번호 열려 있습니다. 방송 중에 부동산 관련된 모든 궁금증은 전화나 문자 주시면 되겠는데요. 02-3153-2668번, 무료 문자 번호 013-3366-0110번으로 많은 연락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생방송 유튜브 시청도 가능합니다. 유튜브 검색창에 서울경제TV 검색을 하신 다음에 휴대폰으로 간편하게 함께 보셔도 좋겠고요. 자, 그리고 QR코드 나가고 있습니다. QR코드 찍고 서울경제TV 부동산 노란 톡방에 입장하셔서 부동산 관련된 최신 소식들 바로바로 확인하시고 궁금증들도 도움 받아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리고 저희가 제공해드릴 정보는 전문가들의 조언일 뿐입니다. 해당 부동산의 가치와 수익률 보장해드리지 않는다는 점 기억 부탁드리고요. 본격적으로 출발해볼게요. 자, 오늘은 스튜디오에 이분 모시고 함께합니다. 부동산계 킹스맨이시죠. 김대진 이사님 인사 나누겠습니다. 이사님 어서 오시죠.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자, 오시는 길에 너무 더우셨다는 말씀하셨는데, 자, 지금 날씨만큼이나 부동산 시장의 열기 역시 뜨거운 것 같습니다. 앞으로 서울 부동산 어디를 봐야 할까 고민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두 지역 추려 오신 것 같은데 오늘 어디로 한번 가볼까요? 네, 이런 날 임장 활동하면 정말 너무 힘들 것 같아요. 네, 오늘 대선인데 상당히 아무튼 너무나도 더운 날이에요. 건강에 유의하셨으면 좋겠고, 오늘은 이제 앞으로 사고 싶어도 살 수가 없는 지역으로 떠나볼까 합니다. 첫 번째 지역은 이제 강남 삼성동이고, 아무래도 이제 지분에 대한 그런 부분들이 점점 줄어들고 있고 거래할 수 있는 부분들이 점점 줄어들고 있는 그런 곳이니까 아직은 내가 투자할 수 있는 지역 또는 내가 진입을 할 수 있는 그런 시기이니까 제가 추천을 드리는 거고, 워낙에 개발 많은 것들 알고 계실 겁니다. 그리고 그 뒤를 이어서 마포 망원동 떠나볼 것이긴 한데 이쪽 지역들도 어떤 또 입지라든지 또는 개발 호재들이 있을지 한번 만나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너무 더우니까 김대진 이사님께서 직접 발로 뛰셔서 서울 안에 투자 지역 찾아오셨다고 합니다. 앞으로 시간이 지나면 더 이상은 접근하기 어려운 지역들 어디일지 강남권부터 확인해 보시죠. 자, 부동산 정보 체크 이사님과 첫 번째로 가볼 곳은요, 바로 서울시 강남구 삼성동인데요. 자, 9호선 삼성중앙역 부근에서 방 2개짜리 다세대 주택 만나보겠습니다. 주택의 가격 보이시죠? 자, 시세는요, 약 7억 6천만 원에서 7억 9,500만 원 예상되네요. 네, 강남구 안에서 또 삼성동만의 매력이 있겠죠. 자, 일단 일자리도 많은 거 알고 계시겠고, 우리가 랜드마크라고 볼 수 있는 건물들도 좀 즐비한 곳으로 보입니다. 입지를 포함해서 기대되는 호재들까지 한번 확인해 볼까요? 네, 청담 그리고 압구정, 반포 라인들 학군 좋다라고 하는 지역들, 살기 좋은 지역들, 너도나도 살고 싶어하는 그런 지역들, 돈만 있다면 가고 싶어하는 지역들,
네, 그 대표적인 데가 대부분 다 이제 삼성동 주변 위쪽에 뭐 신흥 주거지 또는 고급 부촌 이런 라인들인데 평당 2억 원을 넘기는 것이 얼마 남지 않을 것 같아요. 사실 이제 뭐 재건축만 진행이 된다 하더라도 지금 기존에 있는 금액대들이 1억 원을 넘고 있기 때문에 보통 연식이 굉장히 오래된 30년, 40년 된 아파트들 지금 현재 1억 원이 넘고 있고 재건축이 진행이 되면 당연히 곱하기 2를 하시면 될 텐데 기본적인 금액이 그 금액대죠. 자, 그러면 서울의 아파트 정말 내놓으라 하는 그런 지역들에 위치하고 있는 부동산의 가격대들은 평당 2억 원 정도를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렇다면 이제 앞으로 30평대 금액대 아파트들도 서울에서는 이제 곧 거의 100억 원대를 호가하는 그런 데가 많이 나올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대체적으로 그런 지역들이 강남의 이제 지역들인데 삼성동 다들 아시겠지만 지금 너무 고가의 땅값이 계속해서 지금 상승하고 있고 지금 이 TV를 보시고 있는 이 시간에도 가격이 오르고 있는 그런 지역입니다. 자, 삼성동 앞으로는 지분율에 따라서 내가 매입을 할 수가 없는 그런 곳으로 토지거래 허가제에 대한 지분이 면적이 줄어들 수가 있는 그런 내용들을 알고 계실 겁니다. 자, 그러기 전에 진입을 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자, 일단 강남구를 특히나 이제 삼성동 또 삼성동이 위치하고 있는 강남구는 기본적으로 일자리가 워낙에 많은 동네예요. 전국적으로도 뭐 1,800만 명 정도 이상의 일자리 종사자가 있는데 가장 많이 있는 지역은 아시겠지만 당연히 서울이겠죠. 약 32%를 상회하는 수준으로 일자리가 상당히 많이 있는 곳입니다. 뭐 사실 서울이 가장 도시화, 근대화가 가장 빠르게 일어났고 그에 걸맞춰서 많은 사람들이 지방에서 서울 쪽으로 많이들 몰려왔기 때문에 서울 쪽은 앞으로 점점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더욱더 많은 사람들이 몰려들 수가 있는 곳이기도 하고요. 자, 그중에서도 서울이라고 하는 곳 중에서 가장 많은 일자리가 있는 곳은 당연 이 강남구입니다. 여러 가지 산업벨트들이 존재하고 있는 곳이고 상당히 고액 연봉자도 많이 있고 그 고액 연봉 그런 일자리 산업벨트에 구성되어 있는 뭐 2차, 3차 산업밴드들도 많이 있기 때문에 강남구는 뭐 사실 명실상부 우리나라 국내에 가장 일자리가 많이 있는 곳 중에 하나죠. 탄탄한 일자리가 받쳐주고 있는 지역 중에 하나라는 점은 뭐 투자를 하시기에도 또는 공실 걱정 없이 안정적인 임대가 가능하겠고요. 자, 삼성동 뭐 모르시는 분들 없으실 거예요. 그렇죠? 네, 국제기술 복합지구 개발 소식이 뭐 사실 삼성동에서부터 잠실 라인들까지도 걸쳐지는 내용들인데 상당히 큰 규모로 개발이 진행이 되는 거죠. 매머드급 개발이기 때문에 많은 뭐 사실 뭐 수요층이라고 하는 투자의 수요층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가장 많이 찾는 지역이기도 하고요. 이제는 내가 사고 싶어도 못 사는 지역이기 때문에 그만큼 더 희소성이라는 부분들이 상당히 또 가치가 부각이 되는 것 같습니다. 자, 삼성동이라고 하는 제가 추천드리는 지역은 제가 보시는 것처럼 뭐 강남구청역이나 분당선을 같이 이용할 수가 있는 곳이기도 하고요. 아래쪽 라인으로는 이제 9호선 라인을 이용할 수가 있기 때문에 서울의 거의 웬만한 뭐 주요 황금 노선이라고 하는 것들은 다 갖추고 있는 지역이에요. 자, 그리고 강남의 업무단지라든지, 자, 그리고 뭐 경부고속도로 라인들을 축으로 해서 뭐 테헤란로라든지 보은사로, 그리고 경부고속도로 좌측편으로는 이제 뭐 서초구 라인들이 여러 가지 산업벨트들이 구성이 될 수가 있는 곳이기도 하고요. 자, 삼성 업무지구 라인들, 그리고 국제교류 복합지구 개발 소식들과 같이 맞물린다면 정말 시너지 효과가 큰, 가장 대표적인 것은 일자리의 인구가 폭발적으로 늘어난다는 것입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지역들 우리가 공급이 많습니까? 삼성동이라고 하는 지역이 공급이 많이 생길 수 있을 정도로 토지가 활발하게 거래가 되는 지역이 아니죠. 그렇기 때문에 수요와 공급적인 측면에서는 상당히 들어가고 싶은 사람들은 많은데 나오는 그런 공급 물량들은 많이 없는 지역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수급 불균형이 항상 가장 최고치에 있는 그런 지역이기도 하죠. 자, 그리고 이쪽에 이제 개발들 보자면 삼성동 라인들 같은 경우에 국제교류 복합지구 개발 소식은 구안전 부지가 이제 개발이 진행됐다는 걸 알고 계실 거고 과거에는 정말 불과 몇 달 전만 하더라도 상당히 우리나라의 국내 최고 높이층으로 구성되려고 했었으나 계획 변경이 됐죠. 네, 50층 규모로 3개 동이 구성이 될 수 있는 곳이고 이곳에 현대차 GB센터 라인들이 구성이 되면서 그 안에는 숙박과 그리고 업무, 컨벤션, 공연장, 뭐 기타 등등 그리고 일자리도 당연히 들어갈 수가 있겠죠. 업무타워 시설들이 같이 여러 가지로 공존할 수 있는 그런 곳이 탄생할 수가 있는 곳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생산 유발 효과도 상당히 클 수가 있는 천문학적인 수치를 가져올 수가 있는 것이고 고용 창출 인원이 당연히 늘어날 수가 있겠죠. 그를 통해서
일자리가 약 120만 명 이상의 발생할 수 있다는 점 참고해 보신다면 지금 현재 강남구가 가지고 있는 일자리 종사자가 약 100만 명이거든요. 근데 요 현대차 GB센터 하나만 구성된다라고 해도 120만 명의 일자리 종사자가 더 추가적으로 발생한다는 거. 그렇다면 과연 이 강남구 이 라인들의 이런 공급적인 측면에서 많이 없기 때문에 수요자가 월등히 많아지는 그런 현상이 나타날 수가 있겠죠. 그렇다면 부동산의 가격은 뻔하다고 보면 됩니다. 같은 내용들입니다. 2020년도 5월에 착공 허가가 났는데 이것저것 계획적인 변경이 좀 진행되다 보니까 올해 연말이나 내년 초 정도에는 다시 진행이 될 수가 있는 부분들. 현대 15개의 계열사까지도 들어올 수가 있기 때문에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1차, 2차, 3차 벤더들도 이 주변에 충분히 들어올 수 있다는 거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삼성동 지역 땅은 기본적으로 땅의 가치가 워낙에 높기 때문에 지상으로 있는 그런 구성되는 그런 것들뿐만 아니라 지하까지도 굉장히 또 다양한 용도로 진행이 되게 됩니다. 자, 지하 6층까지도 구성이 되는 부분으로 인해서 이 안엔 당연히 삼성동 하면은 대한민국 1번지 중에서도 가장 중심이 될 수가 있는 곳이기 때문에 가장 보편적으로 교통적인 측면은 상당히 발전할 수밖에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삼성동으로 들어올 수 있는 GTX다, 신사 위례선이다 여러 가지 라인들이 있죠. 그런 부분들을 통합적으로 구성할 수 있는 통합 역사가 탄생이 될 수가 있겠고요. 당연히 지하 6층까지도 구성이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냥 비단 주변에 있는 교통편만 늘어나는 것이 아니겠죠. 버스 통합이라든지 여러 가지 교통적인 측면들을 제외하고라도 일자리와 상업 업무 시설들이 같이 공존할 수가 있겠고 대표적으로 당연히 초대형 쇼핑몰도 탄생할 수가 있는 부분들 참고해 보신다면은 일단 여러 가지로 개발들이 들어가면서 토지의 가치를 끌어올릴 수가 있겠고 지상뿐만 아니라 지하까지도 구성이 되면서 토지의 한 평당의 가격대들은 더욱더 상승할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점점 계속해서 하나둘씩 개발이 진행이 되면 될수록 토지의 가격은 상승하는 것들이니까 앞으로 우리는 지금 현재 우리가 볼 수 있는 10억 원대 미만을 보고 계시긴 하지만 앞으로 향후에는 정말 우리가 상상할 수 없을 정도의 수준으로 가격이 상승할 수가 있다. 과거도 아닙니다. 지금 현재 홍콩 같은 경우에도 정말 가격이 최고치에 이르는 그런 곳들은 주차장 한 켠이 2, 3억씩 하거든요. 예, 그런 것들을 보면은 서울이라고 하는 곳 중에서 그중 강남에서 가장 심장부라고 할 수 있는 삼성동이 이렇게 금액대가 10억 원대 미만을 가지고 있는 지역들은 상당히 경쟁력 있는 금액이라고 저는 보여집니다. 자, 지금도 교통편들이 상당히 좋은 곳이기도 한데 신분당선 생기는 것들 그리고 삼성동으로 GTX 우리는 이 GTX에 굉장히 열광하잖아요. 그렇죠? A, B, C 노선 앞으로 D 노선까지도 예정이 되어 있는데 결과적으로 A 노선과 C 노선이 삼성동으로 들어온다는 것들도 다들 알고 계실 겁니다. 그만큼 가치가 있는 지역이라는 거. 자, 그리고 마찬가지로 신사 위례선까지도 마찬가지로 삼상역으로 구성된다는 것들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마지막으로 금액대. 투룸을 제가 추천드리는 거기 때문에 가장 많은 수요를 받을 수가 있는 그런 목적물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7억 6천에서 7억 9,500 정도 임대 금액 같은 경우에는 6억 1천에서 6억 4,500까지도 예상이 되는데 사실 지금 역삼만 하더라도 이 정도 금액이 지금 나오고 있어요. 임대가가. 그렇기 때문에 삼성동은 제가 볼 땐 더 높은 금액으로 형성이 될 수도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지금 현재를 이제 가장 보수적인 관점에서 보자면 1억 5천 정도 투자 금액을 가지고 투자할 수가 있겠고요. 월세를 희망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 5천에 약 한 160만 원에서 높게는 200만 원까지도 충분히 가능할 것이 예상이 됩니다. 대출이 가능하시다면 대략 한 4억 원 정도 그 상회로 4억 천에서 4억 2, 3천 정도 보유하신다면은 월세 투자 접근도 충분히 가능하겠습니다. 네, 강남의 심장부라고 합니다. 삼성동에서 여러분들 실투자 금액 1억 원대로 만나볼 수 있는 주택이었고요. 다음 지역 어디일지 확인해 보시죠. 자, 부동산 정보 체크 이사님과 이번에 가볼 곳은요. 바로 서울시 마포구 망원동이네요. 6호선 마포구청역 부근에서 이번엔 방 3개짜리 아파트로 찾아보겠습니다. 아파트의 가격 보시죠. 자, 시세는 약 7억 500만 원에서 7억 3천만 원 예상되나요? 네, 마포구 쪽에 인기도 뜨겁다고 하죠. 마포구 망원동인데, 자, 마포구 하면은 신촌, 이대, 홍대 등등 상권들도 생각나고, 망원동 자체적으로 카페 거리를 SNS에서도 보신 분들 계실 것 같아요. 위치부터 한번 확인해 볼까요? 네,
뭐 사실 망원동이라고 하는 것들을 뭐 모르시는 분들 없을 거예요. 과거에 뭐 그 유명 연예인들도 많이 살았던 동네이기 때문에 과거에 TV에서도 많이 나왔었죠. 예, 그런 망원동입니다. 예, 저 기본적으로 정서적으로도 서정적으로도 상당히 좋은 그런 주변에 인프라 구성들이 잘 되어 있기도 하고요. 한강이 가깝고 그리고 주변에 녹지율이 상당히 넓게 펼쳐져 있기 때문에 자녀들 데리고 키우기에도 또는 서울의 중심부라고도 할 수 있는 지역입니다. 마포구 라인 같은 경우에는 점점 도시화가 많이 진행이 되는 곳이기 때문에 그런 중심부 라인에서도 이렇게 저평가되어 있는 지역이 별로 없다라고 하는 부분들이 가장 키포인트인 것 같습니다. 자, 일단 동년 대비 가격 상승률을 보자면은 도시가 일단 우리가 또 보시면 도시가 점점 좀 고층화돼가고 정말 밀도가 정말 높아지는 그런 형태가 돼가고 있는데 도시가 발달할수록 당연히 녹지율이나 자연이 주는 그런 가치는 더욱더 상승한다는 것들 알고 계실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녹지율이 많고 또는 한강이라는 그런 수세권이라든지 여러 가지의 프리미엄들, 주거 환경에 있어서 삶의 만족도를 끌어올릴 수 있는 그런 요건들 자체는 시간이 가면 갈수록 대체할 수 있는 대체제가 없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가치는 더욱더 상승한다라고 하는 것들은 알고 계실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렇게 지금도 한강권을 그렇게 열광해하는 것이고 한강공원에 가까이 위치하고 있는 주택들에 열광하는 것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런 숲의 가치가 더욱더 상승하고 있고 수세권에 대한 가치도 더욱더 상승하고 있다는 것들, 이런 것들은 돈 주고 살 수가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가치가 주는 주거 환경적인 부분에 있어서 나중에 향후에는 충분히 그 가치를 더욱더 높이 받을 수 있는 부분들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자, 망원동이라고 하는 지역들은 이렇게 보시는 것처럼 제가 빨간색으로 빗금을 쳤죠. 자, 보시는 것처럼 주변에 공원 굉장히 크게 펼쳐져 있죠. 자, 그리고 앞에 바로 한강 라인들이 있습니다. 자, 그리고 교통편들을 한번 볼게요. 자, 합정이라고 하는 것들을 모르시는 분들 없죠. 2호선과 6호선이 교차하고 있는 지역이고요. 이런 망원동 라인 같은 경우에는 조금만 옆으로 넘어가면은 이제 뭐 DMC역 라인들이 있어요. 여기서 이제 경의중앙선이나 또는 공항철도 라인들을 이용할 수가 있기 때문에 요즘엔 공항철도 라인도 이제 뭐 세계적으로 우리나라 지금 현재 코로나 때문에 많이 갇혀 있는 실정이긴 하지만 해외 여행객 수도 상당히 많이 늘어나고 있는 그런 추세잖아요. 그렇다면 공항철도는 이제는 덤이 아닌 필수가 될 수 있는 시대가 올 수도 있어요. 지금이 왔다라고 해도 저는 과언이 아니라고 생각이 되는데 그만큼 공항철도 라인들도 보유하고 있느냐도 상당히 경쟁력이 있는 그런 노선이라는 거 참고해 보시고요. 자, 그렇기 때문에 DMC역과 합정역 사이에 위치하고 있는 망원동이기 때문에 그만큼 지리적이나 또는 교통적으로도 상당히 만족할 만한 그런 교통을 갖추고 있다. 녹지율도 상당히 갖추고 있다. 수세권도 상당히 갖추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자, 이렇게 뭐 상권들도 상당히 가까운 곳이에요. 그래서 젊은 이런 20, 30대가 상당히 선호하는 지역 중에 하나라는 거죠. 제가 왜 20, 30대 분들이 선호하는 지역들을 우리가 유심히 봐야 되느냐면 주거 트렌드도 중요하겠지만 20, 30대가 결과적으로 나이를 먹잖아요. 그렇죠? 나이를 먹고 지금 20, 30대 분들도 시장의 참여도가 상당히 높아지고 있기 때문에 20, 30대가 나중에 구매력이 강해지는 40대가 됐을 때는 또는 30대 후반이 됐을 때는 그만큼 선호하는 지역들 우선적으로 매입이나 또는 실거주 형태의 또는 투자 형태를 공격적으로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젊은 층들이 상당히 선호하는 지역들이 어디냐도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제가 마포를 계속해서 말씀드리는 거고 마포는 아직도 저평가되어 있는 지역이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자, 그리고 주변에 증산 뉴타운이다 또는 가재일 뉴타운이다 또는 아현 뉴타운이다 이렇게 점점 도시화가 빠르게 진행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빠른 도시화로 인해서 부동산의 가격은 점점 좀 안정이 돼가고 있고요. 상승률은 계속해서 상승하고 있다는 것들 말씀드리고 싶고요. 재건축 이슈까지도 지금 더해지고 있기 때문에 성산시형 아파트 같은 경우에 서부 쪽 라인에선 최대어죠. 약 5,000세대가량 좀 예상하고 있는데 이런 재건축 이슈들이 존재한다면 향후에 여기서 나올 수 있는 이주 수요도 우리는 충분히 고민을 해보셔야 됩니다. 그런 이주 수요가 과연 갈 수 있는 곳은 그렇게 멀지 않아요. 가까운 곳으로 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런 망원동이나 또는 성산동 일대 상당히 유력하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또 우리가 또 이 교통편뿐만 아니라 상암동 같은 경우에는 뭐 다들 아시겠지만 서부 쪽 라인에서는 가장 큰 업무단지 아니겠습니까? 제가 지금 있는 곳도 상암동이기도 하고요. 상암동 업무지도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직주 근접성도 상당히 좋은 곳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직주 근접성 물론 상암동뿐만이 아닙니다. 다리 하나 건너서 쥐벨리 라인이라든지 또는 마곡이라든지 여의도 그리고 공덕 그리고 용산
그리고 도심 업무지 라인들까지도 보통 뭐 길어봐야 2, 30분대 안으로 도달이 가능하기 때문에 충분히 직주 근접성 면에서는 상당히 월등하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거기에다가 더해지는 플러스 요인이라고 할 수 있는 부분들이 이런 대학교 학생들이에요. 대학교 학군들 같은 경우에는 뭐 학생들이 워낙에 많죠, 주변에. 자, 그렇다 보니까 이런 임차 수요가 직장인들뿐만 아니라 이런 대학교 학생들까지도 더해지고 있다는 부분에서만큼은 충분히 공실 걱정 없이 또는 임차 걱정 없이 충분히 가능한 곳이다. 자, 그리고 하나 더 말씀을 드리자면 일단 망원동이라고 하는 지역은 서울을 관통하려면 우리가 자차를 이용했을 때 무조건 이용해야 되는 그런 간선도로망들이 있죠. 바로 강변북로라든지 올림픽도로 라인들이에요. 이런 라인들도 망원동에서는 바로 앞에 이용할 수가 있겠고, 거기에다가 서울 도심 안에 순환을 하려면은 이렇게 자차로 이용했을 때 내부 순환로를 타야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뭐 내부 순환로를 이용하기도 상당히 가까운 곳이기 때문에 교통적인 측면, 특히나 도시철도뿐만 아니라 자차를 이용해서도 지역 이동성이 상당히 좋은 곳 중에 하나다라는 거 다시 한번 강조해드리고 싶어요. 자, 그리고 마포 같은 경우는 20억 클럽에 가입할 정도로 계속해서 용산이나 공덕이나 또는 그 아래쪽에 위치하고 있는 여의도 라인들을 계속해서 따라가고 있는 라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어떻게 보면은 어찌 본다면 1등에 따라가는 뭐 턱밑까지 추격하는 2등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은데, 뭐 이런 얘기하면 좀 기분 나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마포 주민분들께서는. 하지만 마포도 그만큼 1등급을 계속해서 따라가고 있는 그런 지역 중에 하나라는 점, 유력한 지역 중에 하나라는 점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요. 자, 그리고 제가 마포를 굉장히 사랑하고 좋아하는 이유는 공세권과 숲세권이 워낙에 많기 때문에 녹지율이 워낙에 다른 지역 어떤 지역들보다도 높은 지역이기 때문에 제가 좋아합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런 부분들이 왜 중요하느냐? 지금 현재 아파트 청약 경쟁률을 보자면 지금 공세권과 숲세권을 끼고 있는 아파트 단지들의 청약률이 굉장히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그런 지역들을 많이 찾고 있다는 것들이고요. 리서치 결과에서도 보자면 기본적으로 미래 주거 선택 요인에서 첫 번째를 쾌적성을 꼽을 정도로 지금은 이렇게 환경적인 부분들이 상당히 많이 대두되는 그런 시기이기 때문에 쾌적성만큼 좋은 주거 환경을 선택할 때 쾌적성만큼 좋은 그런 요소는 없다라고 저는 생각이 되고요.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결정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자, 그리고 당연히 화력발전소 같은 경우에도 바로 이제 상수 라인들에 지금 조성이 되는 곳인데, 지금 이렇게 녹지율이 많은 곳인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초대형 공원화가 또 추가적으로 구성이 될 수가 있는 부분들 지금 현재 개발 진행 중이고요. 이런 것들은 제2의 또다시 한강의 명소로 탄생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명소들이 가까운 지역들은 주변의 주택들 가격대들이 어떻게 변했는지 한번 생각해 보신다면 이런 요소들이 얼마나 주택시장에 미칠 수 있는 영향이 큰 것인지 생각해 보실 수 있으실 겁니다. 자, 그리고 교통편들 같은 경우에 26번째 다리 월드컵 대교가 이제 완공이 얼마 남지 않았죠. 완성이 된다면 남부 쪽 라인들과 연결성이 더욱더 확대가 될 수가 있겠고 좋아질 수가 있겠죠. 양화대교와 성산대교 라인들의 교통난 어느 정도 분산이 시킬 수가 있는 부분이면서 서부 간선도로망 지하 사업과 같이 연결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서남부권과 그리고 서쪽 라인들로 연결성이 더욱더 좋아진다는 것들. 자, 그리고 서부 광역철도 라인들도 구성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또 추가적인 교통편 자체가 이제 DMC 홍대 입구까지도 연결될 수 있다는 점들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이제 롯데몰에 대한 얘기를 좀 해드리고 싶은데, 사실 이제 이 망원동 가면은 월드컵 시장과 망원시장 라인들의 시장 상인분들과 이런 그런 충돌이 상당히 많이 있었습니다. 이게 굉장히 오랜 시간 동안 진행이 됐었는데 어느 정도 상생 합의가 진행이 된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연내 착공 속도를 내고 있는데 늦으면 내년 초, 그리고 올해 빠르면 올해 연말 정도에는 착공 속도가 나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가장 부족했었던 부분이에요. 쇼핑 인프라 시설들이 주변에 많은 사람들, 정말 수십만 명의 인구들이 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뉴타운 사업들이 여러 개가 진행이 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다 할 쇼핑 시설이 없다라고 하는 것이 가장 이 마포구에서는 약점이라고 할 수 있었던 부분인데, 그 약점적인 부분들이 이제는 보완이 될 수 있는 부분이 바로 이 롯데몰에 대한 완성입니다. 이 바로 성산동과 망원동 바로 옆에 위치하고 있는 상암동에 위치하고 있는 지역에 지금 이렇게 빈 부지가 있는데요. 이 부지가 지금 앞으로 롯데몰로 재탄생하게 될 것입니다. 자, 완공은 2025년도 완공을 목표로 두고 있고요. 당연히 뭐 일자리가 늘어날 수가 있는 부분이면서 당연히 그 주변에 위치하고 있는 삶의 질도 더욱더
높아질 수가 있기 때문에 주택 시장으로 미칠 수 있는 영향, 이제는 그 쇼핑몰, 몰세권이라고 하는 부분들이 하나로 더해질 수가 있다는 것들 참고해 보시고 교통, 일자리, 쇼핑몰 뭐 하나 빠지는 것이 없는 곳이 바로 이 지역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실거주와 투자를 한 번쯤은 고려해 보실 만한 지역이 바로 마포구 망원동이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요. 자, 금액적으로 가자면 저는 이제 59제곱이나 대략적으로 한 60제곱 정도 사이즈의 우리가 알고 있는 아파트 평수 25평형대, 26평형대 정도 사이즈를 제가 추천을 드리도록 하겠고요. 자, 기본적으로 한 금액대가 7억 500에서 7억 한 3천 정도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단지형 아파트가 없기 때문에 이런 곳은 이제 단독 아파트들을 제가 추천드리는 것들이고요. 망원동은 아시겠지만 단지형 아파트가 있는 곳이 없어요. 그래서 이런 소규모 한두 동짜리 아파트들도 거래가 활발하다는 것들 다시 한번 강조해 드리겠고. 자, 금액은 6억 1천에서 6억 2천 정도입니다. 실투자 금액은 한 1억 원 정도면은 전세안고 투자 가능하시겠고요. 월세 받으시려고 하시는 분들 대출이 가능하시다면 3억 한 2, 3천 정도 보유하신다면은 월세 보증금 1억 원에 140에서 150 정도 충분히 가능한 지역 되겠습니다. 네, 젊은 층들 사이에서 인기가 뜨거운 지역에서 함께했습니다. 마포구 망원동에서 1억 원대 투자 가능한 아파트로 만나봤고요. 투자에 대한 이야기 조금 더 자세하게 1:1 무료 상담 원하시는 분들은 연락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김대진 이사님의 무료 상담 참여를 원하시는 분들은 02-3153-2668번으로 빠르게 예약 접수 후에 함께 보시면 좋겠고요. 자, 이사님과는 인사 나누겠습니다. 오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 소개해드린 정보는요. 네이버 TBS-NTV 부동산 사람들에서 언제든지 다시 한번 확인 가능합니다. 오늘 김대진 이사님의 부동산 정보 다시 만나보시죠. 부동산 올인원 분야별 시장 동향 안내입니다. 대출 관련 기준금리 동향 소식입니다. 7월 15일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가 연 0.5%인 기준금리를 동결했습니다. 코로나19 4차 유행에 따라 커진 경기 불확실성으로 인해 완화 기조를 유지한다는 방침입니다. 또한 은행연합회에 따르면 지난 5월 기준 신규 취급액 기준 코픽스는 0.82%로 지난 4월과 동일합니다. 7월 전국의 주택사업 경기 실사지수는 92.5를 나타내 3개월 만에 기준선인 100을 밑돌았습니다. 대전, 울산, 부산 등 지방을 중심으로 하락폭이 20포인트를 넘기며 크게 하락했고 최근 미분양 사례가 잇따르는 대구는 전망치가 지난달보다 15.9포인트 낮아져 76.5를 기록했습니다. 그러나 수도권은 서울의 규제 정상화 기조가 지속되면서 주택사업 여건이 개선될 것이란 낙관적 전망이 우세했습니다. 부동산 올인원 시청자 참여 방법입니다. 02-3153-2668번으로 전화 주시거나 013-3366-0110번으로 상담 원하신 내용을 문자로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방송이 끝난 후에는 서울경제TV 홈페이지와 네이버 TBS-NTV 부동산 사람들을 통해 시청자 참여가 가능합니다.
네, 부동산 시장에 대해서 올바르게 이해하기 위해선 정확하고 빠른 정보가 필요하겠죠. 오늘 부동산 올인원과 함께 하시면서 시장 소식과 투자 포인트까지 알차게 챙겨가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은요, 달려라니 최한희 팀장님 나와주셨습니다. 어서 오시죠.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자, 부동산에 대한 그 투자 전문가의 도움을 다들 원하십니다. 뭐 여기도 이래서 좋다 저래서 좋다 하니까 어디를 봐야 될지 모르겠어서 네. 오늘 가볼 지역 좀 추려오셨다고요? 네, 그래서 오늘 귀한 매물 2개를 딱 추려왔는데요. 첫 번째는 유동인구가 굉장히 많고 또 상업지역으로 둘러싸여 있어서 신축이 굉장히 귀한 곳입니다. 특히 신축의 아파트가 엄청 귀한 곳에서 신축 아파트를 소개를 해드리겠고요. 두 번째로는 다양한 대형 개발 호재들이 일어나면서 주변이 계속적으로 좋아지고 있는 지역입니다. 그래서 요즘에 이쪽에 좀 투자를 해보시려는 분들도 많으신 것 같은데요. 답심리동에서 다세대 주택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집에서 편안하게 투자 지역 한번 만나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서울의 중심 종로구로 떠나보시죠. 네, 부동산 정보 체크 팀장님과 첫 번째로 확인할 지역은요. 서울시 종로구 종로 5가동인데요. 자, 1호선 종로 5가역 역세권에 위치한 방 2개짜리 아파트 만나보겠습니다. 아파트 시세 보시죠. 약 4억 3,500만 원에서 4억 6,500만 원 예상되네요. 네, 정말 그야말로 서울의 중심이죠. 종로구 쪽으로 가보겠습니다. 자, 이 지역은 뭐 신축이 귀하다라고 하셨는데 그에 앞서서 아파트 자체가 귀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딱 들었어요. 상가는 많이 보셨겠지만 아파트는 저도 잘 못 봤는데 어디쯤에 있을까요? 네, 많은 분들이 이제 상업지역으로 둘러싸여 있어서 거주할 만한 곳이 있을까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많으신 곳이 바로 종로인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일단 지하철로 굉장히 잘 되어 있어서 직접 살아가시기 굉장히 편한데요. 지하철로 한번 살펴드리겠습니다. 일단 지하철 종로 5가역을 이용하실 수가 있고요. 1호선 종로 5가역에서 도보 한 4분 정도면 도착 가능합니다. 그래서 굉장히 가깝게 이용하실 수 있는 거리고요. 또 1, 4호선 같이 다니는 동대문역에서도 한 5분 정도면 도착하기 때문에 2개의 노선을 좀 빠르게 이용하실 수 있다라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아무래도 이제 서울의 중심이다 보니 버스도 굉장히 잘 되어 있는데요. 한 번에 가는 버스들이 굉장히 많고 종로에서 어디를 가든 좀 서울은 다 가까웠다라는 느낌이 드는 것 같아요. 그래서 대중교통은 굉장히 잘 발달되어 있는 최고의 위치다라고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주변에 이제 상업시설들이 많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런 것이 임대 수요를 놓기에 너무 좋은 곳이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왜냐하면 상인분들이 많잖아요. 그리고 직장인분들도 꽤 많은 지역이기 때문에 그런 분들이 지금 소개해드리는 이런 신축의 수요층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러면 그 수요층은 계속적으로 좀 넓어지고 좀 두터워지는 동네가 바로 종로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직접적으로 살아보셔도 굉장히 만족할 만한 동네인데요. 왜냐하면 상업지역으로 둘러싸여 있다 보니까 없는 것이 없습니다. 내 집 앞에서 거의 모든 것을 해결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조금만 가면 뭐 백화점도 있고 지하 상가도 있고 또 시장도 크게 있잖아요. 남대문 시장도 가깝기 때문에 동대문 시장도 가깝고 그래서 이런 시장들도 다 끼고 있어서 직접적으로 내가 필요한 것을 그때그때 집 앞에서 바로바로 얻을 수 있다라는 장점이 있는 곳입니다. 그리고 이곳은 의외로 직접적으로 살아가면서 느낄 수 있는 힐링할 수 있는 공간이 굉장히 많습니다. 자연 친환경적인 요소도 곳곳에 잘 갖추어져 있는데요. 지금 소개해드리는 신축에서 조금만 걸어 나가면 바로 청계천이 있습니다. 청계천은 정말 많은 분들이 자연을 벗삼아서 쭉 걷기 좋아하는 곳이잖아요. 일부러 찾는 곳이고 또 조금만 걸어가면 동대문 쪽에 성곽길도 나오기 때문에 일부러 힐링을 누리면서 내가 느낄 수 있는 그런 공간을 자동차 아니면 버스, 자가용 이런 거 차지 않아도 직접적으로 도보로 이용할 수 있다는 것도 굉장히 큰 장점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뭐 교통은 중심부니까 물론이고요. 종로의 그 수많은 상가, 상인들의 수요는 당연하게 또 따라가는 부분일 테고 저희가 그 상가들 바로 내 집 앞에서 이용할 수 있으니까 자연스럽게 뭐 인프라도 풍부하겠다라는 말씀 주셨습니다. 자, 옛날에 우리가 그 종로의 옛 분위기 떠올릴 때 생각나는 이미지가 있거든요. 뭐 시장 골목도 그렇고 조금 오래된 느낌들이 혹시 요즘에 가보면 어떨까? 앞으로는 또 어떻게 변하게 될까요? 네, 이곳이 좀 오래된 느낌이 아무래도 있었어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좀 노후화가 된 곳이 많다라고 생각을 하셨을 텐데요. 이런 것들이 변화되는 과정에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요즘 종로 쪽 나가보면 굉장히 큰 건물도 많이 올라가는 거 보셨을 거고 많은 건물들이 이미 리모델링이 끝났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제일 첫 번째로 바뀌고 있는 호재가 세운재정비 촉진지구 호재인데요. 이 구역이 엄청나게 큽니다. 그래서 구역별로 좀 단계적으로 진행이 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 이 안에는 기존에 있는 산업도 지키면서 신산업을 많이 넣을 생각입니다. 뭐 스마트 앵커 시설 같은 것도 생긴다라고 하고요. 많은 분들이 누리고 또 일을 하고 그런 공간으로 하나하나씩 탈바꿈이 된다면 이곳이 더욱더 많은 분들이 이용하시는 곳이 될 것이고 유동인구 자체가 많아짐으로 인해서 주변이 굉장히 더 좋게 변화가 되는 환경이 될 것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는 율곡로 제1종 지구 단위 계획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율곡로 자체가 조금 옛스러움이 생각나는 골목입니다. 그래서 많이 허물어가는 건물도 있고요. 그래 옛날 것을 좀 생각이 나게 하는 건물들이 많이 있었는데요. 얼마 전에 저도 나갔다 와 보니까 굉장히 또 많이 바뀌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예전보다는 연인 단위로 더 많이 찾는 곳이 되어 가고 있는 것 같고요. 이렇게 된다면 조금 더 요즘 것으로 그리고 좀 새 것으로 탈바꿈이 된다면 그 안에도 더욱더 깨끗한 것이 많이 생길 것이고 더욱더 새로운 것이 생기면 더욱더 많은 분들이 힐링하는 공간으로 좀 바뀌게 될 것이다 라고 생각이 듭니다. 더 좋은 동네, 더 살고 싶은 동네가 되면 당연히 집가도 올라가고요. 더욱더 많은 분들의 관심을 받을 것이기 때문에 주목할 만한 사업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는 북부 역세권 사업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서울 중구 일대에 복합단지가 생기게 되는데요. 규모가 어마어마합니다. 그래서 강남에 코엑스가 있다면 강북의 코엑스 느낌으로 만들자라는 계획이 있고요. 그래서 이 안에는 뭐 백화점, 뭐 쇼핑시설들 당연히 들어가게 되겠고 오피스텔이나 호텔 이렇게 머물 수 있는 공간들 많은 분들이 일부러 와서 즐길 수 있는 공간들이 다 들어간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원스톱으로 모든 것을 누릴 수 있는 공간이 또 하나가 서울에 크게 생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또 서울역 광장이나 서소문 광장을 잇는 보행로를 깨끗이 만든다라고 하는데요. 그러면 그 지역에 사시는 분들이 걸어서 갈 수 있는 공간이 깨끗하게 하나가 더 생기는 것이기 때문에 지역 분들한테도 굉장히 좋은 호재가 될 것이고요. 그 주변에 있는 집들에게도 굉장히 좋은 호재로 작용할 것이다 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이렇게 종로가 좀 바뀌고 변신하는 모습을 지켜보는 것도 즐거운 요소가 될 것 같습니다. 자, 우리가 만나고 싶어도 얼마 없어서 만나기가 어렵다는 아파트, 그것도 신축이라고 합니다. 방 2개짜리로 준비해 주셨는데 자, 가격이 좀 가늠이 안 돼서 종로구, 서울의 중심부에서 만나보는 찾기 힘든 아파트가 지금 시세가 얼마 정도일까요? 네, 일단 매매 시세부터 좀 살펴드리면요. 투룸 아파트 시세입니다. 4억 3,500에서 4억 6,500만 원 정도 예상되는 가격이고요. 이곳은 굉장히 또 잘 오르는 곳입니다. 전세는 3억 7천에서 3억 9천만 원 예상됩니다. 월세는 보증금 2천에 월 120에서 130만 원 정도는 받아볼 수 있기 때문에 월세 굉장히 잘 나오는 동네고요. 대출은 개인 신용도에 따라서 조금씩은 다른데요. 전세 시 3억 7천에서 한 3억 9천만 원 정도, 월세 시는 1억 7,400에서 한 1억 8,600 정도 예상이 됩니다. 그럼 이에 따른 실제 투자 금액은 전세 시 6,500에서 7,500만 원 정도, 월세 시에는 2억 4,100에서 2억 5,900만 원이면 접근 가능한 매물 소개해드렸습니다. 네, 투자 포인트 잡아보겠습니다. 종로가 세운 재정비 촉진지구, 이거 규모도 굉장히 크다고 하셨고 희소성도 꼭 체크해 보라는 말씀하셔가지고 종로구 쪽의 아파트 투자 포인트 좀 잡아주시죠.
네, 이제 종로 쪽을 살펴보면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개발 압력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개발이 계속적으로 일어나고 있어서 미래 투자처로서 너무 좋다라는 것인데요. 개발 계획과 진행 중인 사업들이 어마어마하게 많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을 봤을 때 미래 가치를 적용해 봤을 때는 아직은 좀 저평가가 되어 있는 곳이 곳곳에 남아있기 때문에 그런 곳을 아주 좋은 가격에 선점을 할 수 있는 기회다라는 면에서 좀 투자 포인트로 짚어드리고요. 두 번째는 수요층을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TV를 보시면서 처음 투자를 하는데 공실염려가 나면 어떡하지?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계실 것 같아요. 그런 분들은 좀 안정적인 지역에 투자를 하셔야 되는데요. 그러려면 수요층을 따져보셔야 됩니다. 이 종로 같은 경우에는 조금만 더 걸어가면 서울대학교 병원이 있고요. 6,200명 정도가 또 그 안에서 일을 하시기 때문에 그런 분들의 수요, 또 상인분들의 수요, 대학생들의 수요, 직장인들의 수요만 봐도 공실염려는 전혀 안 하셔도 되는 동네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이런 아파트의 신규 공급이 거의 없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고요. 희소하기 때문에 굉장히 귀하다라는 면에서 좀 추천을 해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종로 자체는 오래된 상권이 굉장히 많이 형성이 되어 있어서 그 오래된 상권, 뭐 50년 전통의 칼국수집 이런 거는 나가지가 않잖아요. 그 1층의 자리에 딱하니 버티고 있기 때문에 그 자리가 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신규로 어떤 건물을 올릴 자리가 없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이런 신축의 아파트는 굉장히 귀하고 희소하다라는 거 다시 한번 강조를 해드리겠습니다. 네, 수요가 넘치는 서울의 중심부 종로구 종로 5가동에서 귀하다는 신축 투룸 아파트 만나봤습니다. 다음 지역 어디일지 확인해 보시죠. 자, 부동산 정보체크 최한희 팀장님과 두 번째로 주목할 곳은요. 바로 서울시 동대문구 답심리동이네요. 자, 2호선 신담역 부근에서 방 2개짜리 다세대 주택 만나보겠습니다. 자, 주택의 가격은 약 3억 6천만 원에서 3억 9천만 원 예상되나요? 자, 아까 여기 지역은 개발에 포인트 맞춰주시겠다라고 하셨는데 일단 입지부터 보겠습니다. 자, 동대문구 답심리 주택인데 여기 주택 일단 살기에 주변 환경이 어떨지 이것부터 한번 확인해 볼까요? 네, 일단 교통이 매우 좋습니다. 그래서 황금 노선이라고 할 수 있는 2호선을 일단 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2호선 신담역에서 한 도보로 4분 정도밖에 걸리지 않고요. 또 5호선도 이용하실 수 있는데요. 답심리역에서도 한 7, 8분 안에 걸어오실 수 있는 동네입니다. 지하철 이용하시기 편리한 게 대로변에 잘 위치하고 있는 집이기 때문에 또 그런 도로와 접근성이 좋다라는 것 자체가 교통이 굉장히 편리하다라는 거고요. 내부 순환도로와도 인접을 해 있어서 이동하시기에도 굉장히 편한 위치라는 것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렸지만 또 2호선하고 5호선이 다닌다라고 했는데요. 2호선, 5호선이 끼고 있기 때문에 한 번에 갈 수 있는 업무지구가 굉장히 많습니다. 뭐 강남 업무지구, 잠실 업무지구, 종로 업무지구, 미사지구, 고덕지구까지도 한 번에 빠르게 이동을 할 수 있는 위치이기 때문에 그런 상업지역에서 근무를 하시는 분들은 분명히 가까운 곳에 집을 얻고 싶어 하시지만 그런 새 집을 얻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수요가 굉장히 많고 공급은 좀 부족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조금 저평가되어 있는 곳에 눈을 돌리기 마련인데요. 지금 그런 곳의 대체 주거지가 바로 이 지역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서울 시내 집값 생각하시면 굉장히 좀 저평가가 되어 있는 동네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 동네 좀 특징을 살펴보면 재개발과 재건축이 많이 일어납니다. 그러면 재개발, 재건축에 원래 살던 분들이 집을 비워두고 당분간 임시 거주할 곳을 구하셔야 되는데요. 동네에서 오래 사셨던 분들은 내가 모르는 동네 가서 살지 않잖아요. 그 바로 지역에서 찾기 마련이고 또 깨끗한 신축을 찾기 마련이기 때문에 그런 분들의 이주 수요까지도 좀 받아들일 수 있는 매물이다라는 면에서 수요층이 계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요. 또 주변에 서울시립대나 뭐 한양대, 건국대 이런 큰 대학교들도 가깝게 위치를 하고 있어서 그런 학생들의 수요까지 좀 끌어올 수 있는 곳이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전에 이제 개발 호재에 대해서 좀 잠시 언급을 드렸는데요. 개발 호재가 굉장히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쪽을 보시면 아 정말 서울이 이렇게까지 바뀌는구나라고 생각할 정도로 대형 개발 호재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어서 이런 개발 호재의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지역이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네, 2호선과 5호선 직장인분들이시라면은 출퇴근할 때 집 앞에 이런 노선들이 있다는 게 참 감사한 일이죠. 그것 때문이라도 출퇴근 때문이라도 선호를 하실 것 같은데 자, 재개발, 재건축, 이주 수요까지 이야기해 주셨고 호재를 기대해 보라라는 말씀해 주셔서 저희 한번 만나보겠습니다. 답심리동 근처에서 기대할 만한 호재는 어떤 거 꼽아볼까요? 네, 일단 첫 번째는 아마 청량리 쪽을 눈여겨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부동산 하시는 분들이나 아니면 부동산에 관심 있으신 분들은 청량리가 얼마나 변화가 되는지 알고 계실 거예요. 정말 어마어마하게 변화가 되는 곳 중에 하나가 바로 청량리인데요. 그 청량리랑 굉장히 가깝게 위치를 하고 있기 때문에 청량리 역세권 균형 발전 계획 추진에 대해서 좀 눈여겨보시면 좋으실 것 같아요. 대규모로 개발되고 있는 사업이고요. 향후 이제 누릴 수 있는 편의 인프라가 확충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안에 세부적인 거는 워낙 많이 개발이 돼서 그냥 전체적으로 그 지역이 다 바뀐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이런 개발의 수혜는 당연히 지금 소개해드리는 매물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두 번째는 장안평 일대 지구 단위 계획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곳이 이제 지구 단위 계획으로 상암 월드컵 경기장이 2.5배에 달하는 52만 제곱미터 규모로 굉장히 넓습니다. 이 규모로 개발이 된다라고 하는데요. 이와 좀 관련된 작은 호재들도 계속적으로 따라오고 있어서 이 개발 자체가 주변을 변화시키는 데는 굉장히 좋은 역할을 할 것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 사업입니다. 세 번째는 중랑물재생센터 개발 사업과 장안평 중고차 매매단지 현대화 사업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중랑물재생센터를 지하로 내리게 되는데요. 그럼 지상에는 어떤 것들이 생기냐면 박물관이나 공원 또 테마파크 같은 이런 자연 친환경적인 시설들이 많이 생겨서 많은 분들이 이용하실 수 있게 만든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더욱더 많은 분들이 찾는 공간이 될 것이다라고 하니까요. 주변에서도 굉장히 기대를 많이 하고 있는 사업이고요. 또 장안평 중고차 매매단지 현대화 사업은 2025년 완공 예정이다라고 합니다. 지하 6층부터 지상 30층 높이로 굉장히 좀 높죠. 이렇게 지어진다라고 하고요. 이 안에서 이제 일을 하실 분들이 필요하기 때문에 한 8,000명이 넘는 8,000개의 일자리가 더욱 생긴다라고 하니까 정말 더 북적북적한 동네가 될 것이고 이에 따른 편의 인프라도 자연스럽게 확충될 것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번째로는 중랑천 수변공원 재정비 사업인데요. 중랑천 주변을 강북의 양재천으로 만든다라는 계획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의도공원의 10배가 넘는 규모의 큰 공원이 하나 생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이렇게 되면 정말 멀리서도 일부러 찾아가서 휴식을 누리는 관광지가 될 것이기 때문에 멋진 휴식처로 자리 잡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마지막으로는 면목선 경전철과 동부간선도로 지하화 계획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면목선 경전철이 생기게 되면 교통 지금도 아까 너무너무 좋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더 좋아진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교통의 중심지로 자리매김을 할 것으로 보여지고요. 또 이런 교통의 호재는 시세를 상승하는 데 굉장히 좋은 역할을 할 것이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동부간선도로 혼잡도와 교통량 굉장히 심각하잖아요. 근데 동부간선도로 지하로 내리게 되면서 이런 교통 체증도 해소가 되고 강남권까지의 진출입이 더욱더 편해질 것으로 예상되는 사업입니다. 네, 교통 호재도 눈독 들이실 것 같습니다. 그 유명한 청량리 역세권 개발, 바로 그 옆 동네라고 합니다. 자, 저희가 이 가격이 호재에 비해서 저렴할 때 저평가 지역이다라고 부르잖아요. 그런데 그런 지역이 바로 답심리동이라고 하셔서 가격 기대해 보겠습니다. 투룸 기준으로 지금 시세가 한 얼마 정도일까요? 네, 서울 시세 한번 살펴보시면 굉장히 저평가되어 있다라고 생각하실 텐데요. 매매가가 3억 6천에서 3억 9천 정도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전세는 3억 3천에서 3억 4천만 원 정도고요. 월세는 보증금 3천에 월 120에서 한 130만 원 정도까지는 받아보실 수가 있습니다. 대출은 1억 4천만 원 정도 개인 신용도에 따라 조금은 다르겠지만 이 정도 받아보실 수 있다라고 예상을 해보신다면 실투자 금액 전세 시 3천에서 5천만 원, 월세 시 1억 9천에서 2억 2천만 원 예상되는 다세대 주택 소개해드렸습니다.
네, 전세를 활용했을 때 3천만 원대부터 투자 가능하다. 자신 있게 저평가 지역이다라고 꼽아주셨습니다. 두 번째로는 동대문구 답심리동에서 투룸 다세대 주택 만나봤고요. 오늘 유익한 정보 제공해 주신 팀장님과는 인사 나눌게요. 오늘 고맙습니다. 네, 오늘 보신 정보는요. 네이버 TBS NTV 부동산 사람들에서 언제든지 다시 한번 시청 가능합니다. 그럼 오늘 최한희 팀장님의 정보들 다시 정리해 보시죠. 네, 본 방송을 제공해 드린 정보는 전문가들의 조언일 뿐입니다. 해당 부동산의 가치와 수익률 보장해 드리지 않는다는 점 기억 부탁드리고요. 오늘 보신 방송은 서울경제TV 홈페이지 그리고 네이버 TBS NTV 부동산 사람들에서 언제든지 다시 한번 시청 가능합니다. 전화 문자 번호 열려 있습니다. 방송 중에 생긴 부동산 관련된 모든 궁금증은요. 02-3153-2668번으로 전화 가능하고요. 자, 무료 문자 번호 013-3366-0110번으로 문자 남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노란톡방도 열려 있습니다. QR코드 찍고 서울경제TV 부동산 노란톡방에도 남아있는 부동산 관련된 궁금증 편안하게 남겨주시기 바라고요. 그럼 더욱더 풍성한 정보 들고 찾아뵙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부동산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부동산 물건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